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선생 인사드립니다. 이번 달 마지막 거래일 다들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아침에 차트 켜자마자 한숨 한번 그리고 또 한 번 더 쉬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주주님들 어제 정부가 무슨 발표를 했었는지 다들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청와대에서 800조, 1000조 단위로 반도체, 전력에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겠다고 그렇게 거창하게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도 어제 9% 가까이 올라줬습니다. 근데 주주님들 저는 이 9%를 보면서 솔직히 박수가 안 쳐지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그동안 빠진 폭을 생각해보시면요. 13만 9,200원 찍었던 게 불과 2달 전입니다. 지금은 8만원대고요.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빠졌다가 겨우 9% 올랐던 겁니다. 이건 마치 100만원 잃고 9만원 주워온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9% 상승이 반갑긴 했었는데 박수까지 치기엔 좀 민망한 수준이란 거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제 이 정부 발표, 두산에너빌리티가 거기서 뭘 직접 따낸 게 있었나요? 없습니다. 그냥 전력 인프라 확충하겠다, 이 거시적인 정책 기사 하나에 시장 전체가 들썩였을 뿐이에요. 회사가 새로 수주를 받은 것도 새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두해빌의 호재가 아니라 그냥 시장 전체가 같이 들썩인 거다, 이 정도로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수급 한번 보시면요. 외국인이 어제는 73만 주 정도 사주긴 했는데 최근 한 달로 보면 아직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전체에서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완전히 꺾인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제 하루 반짝 좋았다고 이제 다 끝났다, 올라간다, 이렇게 마음 놓고 계시면 저는 솔직히 좀 불안합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어제 산업통상부, 과기정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가 한날 한시에 다 나와서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란 걸 열었습니다. 서남권에 800조 투입해서 반도체 공장을 4개 짓고 2035년까지 AI 데이터 센터를 18.4기가와트 규모로 키운다는 게 핵심이었죠. 그런데 주주님들 이 발표문을 한 줄 한 줄 뜯어보면 재미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직접 이런 말을 했죠.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같은 첨단 산업이 발전하려면 물과 전기가 꼭 필요하다. 다들 전기 얘기만 듣고 끝나셨겠지만 저는 이 물이라는 단어가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왜냐, 두산에너빌리티가 만드는 원전이랑 가스터빈, 이게 다 냉각수가 핵심이거든요. 이 부분 차트 보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거고요. 오늘은 3가지 짚어드릴게요. 첫째, 우리가 늘 좋다고만 생각했던 AI 데이터 센터, 사실은 물을 어마어마하게 먹는다는 사실. 둘째, 발전소가 실제로 물 때문에 멈춘 해외 사례 보여드릴 거고요. 셋째, 이게 우리 두산에너빌리티한테는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와 수급으로 오늘 흐름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주님들, 저는 시장이 환호할 때 같이 환호만 하지 않습니다. 박수 칠 땐 박수 치고 의심해야 할 땐 같이 의심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주주님들은 두해빌 어떤 생각이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확인하고 궁금하신 점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님들 혹시 AI한테 질문 한번 할 때마다 물이 얼마나 들어간지 아실까요?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에 따르면 100단어짜리 답변 하나 만드는데 평균 519ml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거의 생수 한 병이죠.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질문 하나하나가 어딘가의 데이터 센터에서 물 한 잔씩을 마시고 있는 셈입니다. 국내 상황도 만만치가 않죠. 전국에서 추진 중인 AI 데이터 센터 사업이 76개나 되는데 이 중에서 규모 큰 상위 10곳만 다 지어져도 하루 용수 사용량이 1억 2,600만 리터가 넘습니다. 일반 가정으로 환산한다면 64만 명이 하루에 쓸 물의 양이죠. 64만 명이면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입니다. 그게 데이터 센터 10곳에서 하루 만에 사라지는 거예요. 더 무서운 전망도 있죠. MSCI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2050년까지 지금 완공된 데이터 센터 중 4분의 1, 새로 지어질 데이터 센터 중 3분의 1이 물 부족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게 그냥 먼 나라 얘기가 아닌 게 실제로 아마존이랑 구글이 물 부족 때문에 미국 애리조나, 칠레에 짓기로 했던 데이터 센터를 아예 취소했던 사례까지 있었어요. 주주님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래서 그게 우리 회사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진짜 핵심은 다음에 있습니다. 발전소 자체가 물 때문에 멈춘 사례 실제로 있었거든요. 이거 보시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건데요. 원전이랑 가스터빈, 이게 거대한 증기터빈을 돌리는 기계인데 이걸 시키려면 어마어마한 냉각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기후변화랑 만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작년 여름 유럽에서 실제로 확인이 됐었죠.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 18곳이 전부 전력 생산량을 줄였고 스위스랑 중부 유럽 국가들도 냉각수 부족을 겪었습니다. 원리는 단순해요. 강물로 원자로를 식힌 다음 다시 강으로 흘려보내는 구조인데 강물 자체가 너무 뜨거워진다면 식히는 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심지어 프랑스 골페슈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로 2개 중 하나가 아예 가동을 멈춘 적도 있고요. 프랑스 전력회사 EDF는 강물 수온이 너무 올라서
냉각이 어려워지고 생태계까지 망가질 수 있다며 원전 3곳의 발전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원전 비중이 65%나 되는 나라에서 물이 없어서 전기를 못 만드는 일이 진짜로 벌어진 거예요. 주주님들 이거 들으시면서 에이 한국은 유럽처럼 폭염이 심하지 않잖아 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기후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우리는 예외다 이렇게 마음 놓고 있기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진짜 두에빌의 주가를 흔들 만한 일인지 아니면 그냥 먼 나라 얘기로 끝날 일인지 세 번째에서 냉정하게 정리해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게 두에빌 사업 자체를 부정하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도 이 문제를 모르지 않는다는 게 어제 발표에서 드러났어요.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서남권에는 다목적댐과 대체 수자원으로 용인에는 통합 용수 공급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서 대응하겠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다시 말해 물 부족이라는 변수는 정부도 알고 있고 이걸 얼마나 빠르게 잘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SMR이나 원전 사업 전체에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용수 확보가 늦어지거나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지역 주민들 반발이라도 생긴다면 발전소 건설이나 가동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가 되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주나 매출 일정에도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짚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걱정만 하실 건 아닌 게 물 재이용이나 초순수 기술 같은 분야가 오히려 새로운 사업 기회로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호재든 악재든 한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균형 있게 보시는 게 결국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한테 제일 중요합니다. 주주님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매번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여러분을 위하는 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제처럼 9% 오른 날 다들 이제 됐다고 마음 놓이실 때 저는 오히려 잠깐 이거 진짜 끝까지 갈 호재는 맞나 한 번 더 의심해보는 게 제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시장의 큰 그림을 매번 혼자 다 따라가는 거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 9% 올랐다고 들떴다가 오늘 또 빠지면 마음이 또 출렁이고 이게 반복되면 진짜 지치십니다. 저도 알고요 그 마음. 그래서 제가 요즘 주주님들 댓글이랑 문자 보면서 느끼는 게 다들 지금 사도 되나요? 지금 팔아야 하나요? 이 타이밍 하나가 제일 궁금하신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결국 투자라는 게 좋은 회사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들어가고 언제 쉬어가야 하는지 그 타이밍이 진짜 팔알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락장에서는 지금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럴 때일수록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같이 짚어드리는 신호 한 번이라도 받아보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반대로 상승장에서는 지금 더 사야 하나 너무 늦은 건 아닌가 헷갈리실 텐데 그럴 때 타이밍 한번 짚어드리는 게 또 제 일이고요. 당장 내일장에서도 세력들이 이 물 부족 리스크 뉴스나 정책 기대감을 가지고 위아래로 변동성을 또 한번 크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작 9% 올랐었다고 여기가 무조건 저점이다 생각하고 무작정 추격 매수하는 거 제가 절대 권장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냉각수 부족이나 가동 중단 사례 같은 공포에 질려가지고 지금 아까운 물량 홀라당 팔고 빠져나가는 것도 절대 답이 아닙니다. 큰 틀에서 일봉 추세는 아직 살아있고 지금은 그 안에서 단기 바닥을 확인하는 징검다리 구간이거든요. 조만간 진짜 세력들이 물량 받아먹고 올리는 진짜 저점 반등 타이밍이 나오면 그때 비중을 조절해서 접근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의 시장의 큰 그림이나 장중 수급을 매번 혼자 다 따라가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드려도 실제 편집도 하고 업로드하면 실시간이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주주님들은 본업하시느라 다들 바쁘시잖아요. 출근하시랴 육아하시랴 사업하시랴 하루 종일 주식장 붙잡고 호가창 수급 체크하는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장중에 제일 중요한 진입 타점이나 리스크 신호를 놓치신다면 이미 주가 흘러내린 뒤에 뒤늦게 차트 열어보시고 후회하게 되거든요.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이랑 똑같이 혼자 매매 해봤습니다. 실시간 변동성 강할 때 혼자 멘탈 잡고 매매하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 건지 몸으로 뼈저리게 느꼈었어요. 그래서 우리 두에빌 주주님들만큼은 그런 답답한 상황 겪지 않으셨으면 해서 지금까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제가 직접 실시간 신호를 챙겨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잠시 동안 제 휴대폰 번호 보여드릴 거예요. 010-7636-7846이고요. 여기로 두산 이렇게 딱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장 내일 장 변동성 대응 시나리오부터 다음 주에 찾아올 진짜 안전한 저점 매수 타이밍까지 제가 정리한 분석 자료랑 신호 다 답장으로 공유해드릴 겁니다. 당연히 금전 요구 일체 없고요. 이상한 유료 사이트 가입 권유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대놓고 돈 안 받는다고 박아놨는데 여러분 입에서 금전 요구한다는 소리 나오게 거짓말 치겠습니까? 100% 무료 맞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저라고 항상 100% 신이 아닌 이상 다 맞출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정말 주가가 흔들리고 멘탈 무너지는 힘든 순간에 옆에서 중심 딱 잡아주고 손 뻗었을 때 잡아주는 사람이 있냐 없냐 그 작은 차이가 결국 계좌의 앞날을 바꾼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문자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장중에 답장이 좀 누락이 된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어제 문자 보냈는데 아직 답장 못 받으셨다면 지금 두산이라고 한 번만 다시 보내주시고요. 제가 바로 확인해서 우선순위로 저장해 드릴게요. 이번 달 마지막 거래일 마감 이후에 당장 다음 주 저점 타이밍까지 이미 리스크 방어 계획이랑 시나리오 다 세워뒀으니까 여러분들은 번호 편하게 하시면서 제 연락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 보실 때 바로 문자 보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밤이나 새벽 시간 지나면 문자가 뒤로 밀려서 제가 놓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대가 바라는 거 없으니 정보 받아 보시고 관망해 보시다가 이 사람 말이 진짜 맞네, 이게 느껴지신다면 그때 제 채널 돌아오셔서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제 영상 집중해서 봐주신 우리 진성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대회비로 돌고 있는 메이저 기관들의 저가 가치주 수급 유입 요약본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께만 특별히 오픈해드리는 기밀 영상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주실 때 같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목 보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보셔야 할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에 핵심 재료가 붙을 때 그 수혜가 그 회사 혼자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수백 개의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들, 공급망 전체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투자 관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형주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알려져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선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재료가 터져도 상승폭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기죠. 반면에 그 대형주의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망 소형주는요, 시가총액이 훨씬 작기 때문에 같은 재료에 훨씬 탄력적으로 반응합니다. 대형주가 10% 움직일 때 공급망 소형주는 30%, 50%, 아니 그 이상도 움직이는 패턴이 발견돼요. 실제로 이런 패턴 이미 보셨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인수될 때 로봇 부품 공급사 SPG가 2만원에서 16만원까지 약 8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공급망 소형주가 메인 플레이어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준 대표 사례예요. 이게 단순히 운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장주에 모멘텀이 붙는 순간 시장은 그 밸류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을 빠르게 탐색하기 시작하거든요. 수급이 몰리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주가 반응 속도와 상승 탄력이 훨씬 커지는 건 주식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만 보시는 건 절반만 보시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대형주와 함께 그 공급망 안에 있는 핵심 협력사를 함께 담으셔야 목표 수익률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대형주는 안정성, 소형 공급망주는 수익률 극대화,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게 지금같이 불안한 장세에서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에요.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 대장주의 밸류체인 안에서 특정 부품을 국내에서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구조를 가진 회사예요. 대장주가 수주를 따낼 때마다 이 회사 부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구조이고, 대장주 모멘텀이 강해질수록 이 회사의 실적 가시성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독점 구조이고요. 단순히 납품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대체제가 없는 구조입니다. 대장주 입장에서도 이 회사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수주가 늘면 이 회사 매출이 따라 올라가는 건 구조적으로 정해진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수급이에요. 아직 시장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외국계 창구에서 조용히 순매수가 쌓이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어요. 보통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요, 외국계 수급이 어느 정도 쌓인 이후에 재료가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국내 개인 수급까지 붙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때는 이미 초기 매집 구간이 끝난 다음이에요.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그 이전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가 포지션을 잡고 있는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예전에 일반 회사원이 에코프로에 투자해 수익을 3배 넘게 올렸다는 기사 기억하시나요? 월 170만원 받던 교사가 5년 만에 20억 자산가가 됐다는 기사도 있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낯설어 할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큰 수익은 늘 낯선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지나가고 결국 잡는 사람만 가져갑니다. 본 영상에서 해당 종목 이름을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에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라서 영상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순간 진입 가격 자체가 올라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작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에서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게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오선생 휴대전화 번호 띄워드릴 텐데요. 010-7636-7846으로 오늘 시청하신 종목명과 함께 히든 이렇게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해당 종목 목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수급, 재료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200분께만 드릴 예정이라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부담없이 받아보시고 최종 판단은 항상 본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선생이 가입을 권유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걱정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무료로 드리는 이유 궁금하시죠? 사실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채널이 성장합니다. 저는 조회수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익이 곧 제 성장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주식시장에서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잔인합니다. 똑같은 종목을 보고도 어떤 분은 저점에서 잡고 어떤 분은 뉴스 나오고 나서 고점에서 들어가요. 두 분 다 같은 종목을 산 거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 보내시는 분은 전자가 될 수 있고, 고민하다 나중에 보내시는 분은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차트 보시면 오늘 종가는 86,900원으로 소폭 하락한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9.86% 급등했던 게 89,100원까지 갔다가 오늘은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죠. 거래량도 어제 724만 주에서 450만 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어제 한번 크게 사고 팔고 한 다음에 오늘은 시장이 좀 관망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RSI 지표도 40일 정도로 중립 구간이에요. 과열도 아니고 침체도 아니고 딱 애매한 자리에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현재 주가가 구름대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저항선 돌파가 더 필요한 모습이고요. 수급 쪽 같이 보시면 오늘 개인은 매수 우위, 외국인은 소폭 매도였는데 전형적으로 개인이 팔 때는 외국인이 사가고 개인이 살 때는 외국인이 파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증권사 창구별로 보면요, 골드만삭스가 25만 주 순매수했고 삼성증권도 매수로 돌아서는 흐름 보여지고 있어요. 반대로 모건스탠리는 20만 주를 순매도하면서 외국계 안에서도 시각이 갈리고 있다는 신호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핵심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어제 9% 상승은 그동안 빠진 폭에 비하면 아직 너무 미미한 수준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접 수주를 따낸 것도 아니라는 점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둘째, AI 데이터 센터와 원전이 늘어날수록 물 부족 리스크도 같이 커진다는 사실, 정부도 어제 발표에서 직접 인정한 부분이죠. 셋째, 그렇다고 사업 자체가 흔들리는 건 아니고 물 관련 기술이 오히려 새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주주님들 호재에 너무 들뜨지도 악재에 너무 흔들리지도 않는 그 균형 오늘도 같이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다시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하신 진성 주주님들은 영상에서 말씀 안 드렸던 주주님들 계좌에 행복을 줄 수 있는 선물 남아있으니까요, 시간 조금 더 내셔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지금 제 손에 저출산 관련주 전문 분석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이거 보시면 다음 테마가 딱 보이거든요. 바로 저출산이에요. 근데 저출산이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또 아가방 컴퍼니 꿈비 얘기하려는구나. 오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요. 먼저 숫자부터 보실게요. 2024년 합계 출산율 0.75명이에요. 서울은 0.58명. OECD 꼴찌도 아니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51개월 연속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자연 감소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했습니다. 3세대 후 한국 인구는 현재 3%, 5천만 명이 150만 명이 된다고요.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 넘어오면 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이재명 정부가 19조 추경을 쐈어요. 신혼부부 1억 대출에 자녀 첫째 낳으면 이자 면제, 둘째 원금 50% 감면, 셋째는 전액 탕감이에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아이돌봄 소득 기준은 전면 폐지예요. 그리고 이 정책들이 2026년 올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돈이 풀리는 거죠. 돈이 풀리면 주식시장에서 테마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어디로 돈이 가냐? 이 보고서에서 저출산 관련주를 세 그룹으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그룹은 정책 발표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대장주예요. 아가방 컴퍼니, 꿈비, 에르코스, 이 종목들은 정부 출산 정책 발표 시 즉각 상한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아시죠? 테마주 조금만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실적이 같이 따라오는 콘텐츠, 교육주예요. 삼성출판사가 대표적인데 이 회사는 아기상어 만든 핑크퐁 컴퍼니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출산율과 무관하게 글로벌 IP가 성장하는 구조라서 다른 저출산 테마주랑 결이 달라요. 세 번째 그룹은 실수요 기반이에요. 깨끗한 나라, 매일 유업처럼 실제 유아용품, 식품 수요가 기반인 종목들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을게요. 저출산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커지는 시장이 있어요.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입니다. 아이를 덜 낳으면 한 명에게 더 좋은 걸 쓰거든요. 이 역설이 지금 이 테마에서 진짜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테마의 모멘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구정책 비서관이 올해 취임했고 19조 추경 집행이 상반기 중에 본격화됩니다. 2027년 초에는 출산율 통계 발표도 있어요. 트리거가 반복적으로 생기는 구조라는 거죠. 이 보고서에 담긴 종목별 매수 타점이랑 전략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36-7846으로 시청하신 종목명과 저출산 이렇게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불법 사이트 가입 권유, 금전적 요구 절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찰주 느낌으로 들어가셨다가 갈 데가 잡힌다 싶으시다면 구독자분들 소액으로 수익 극대화하시라고 추천드리는 종목들입니다. 단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 종목들 대부분 소형주예요. 변동성이 극심하고 뉴스가 소멸하면 급락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분할 매수, 손절 기준 사전에 꼭 세우고 들어가셔야 해요. 그 과정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국가 존립을 걸고 돈을 쏟는 분야입니다. 이 흐름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